자, 이번 수업은 온도와 열평에 대해 알아보자.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섭씨온도를, 과학에서는 절대온도를 주로 사용한다. 섭씨온도의 단위는 도씨를 사용하며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정한 온도이다. 절대온도의 단위는 켈빈을 사용하고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으로 정한 온도이다. 절대온도는 섭씨온도에 273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도씨는 273켈빈이고 100도씨는 373켈빈이다.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으며 온도는 이런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도 빨라진다. 예를 들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중 뜨거운 물을 구성하는 물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다. 따라서 설탕은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으며 뜨거운 물에 넣은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며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열을 잃은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입자 운동은 둔해지며 열을 얻은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며 이때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한다. 열평형 온도는 항상 처음 고온 물체의 온도와 처음 저온 물체의 온도의 중간값을 가지지는 않지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항상 같아야 한다.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데우는 것이나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냉장고 속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 온도계를 이용하여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모두 열평형을 이용한 예들이다. 자, 이번 수업은 열의 이동 방법과 단열에 대해 알아보자. 열은 전도나 대류, 복사를 통해 이동하는데 그중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속의 한쪽 끝을 가열하면 금속 입자의 충돌에 의해 열이 이동하여 금속 전체가 뜨거워진다.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을 비커에 넣고 아래쪽에서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 입자는 위로 이동하고 위에 있던 차가운 물 입자는 내려오면서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될 때 이용된다.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그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지는 것이나 추운 날 바깥에 있는 금속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냄비는 전도가 잘 되는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전도에 의한 현상이며 주전자 아래쪽을 가열해도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이나 에어컨은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대류에 의한 현상이다. 토스터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나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의 온도 분포를 촬영하는 것은 복사를 이용한 예시들이며 옆에 있는 친구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도 복사에 의한 현상이다.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단열이 잘 될수록 물체의 온도 변화는 적게 일어난다. 단열재는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수록 효율적이므로 스타이로폼, 솜, 털과 같은 물질들이 단열재로 많이 활용된다. 스타이로폼으로 된 아이스박스에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나 집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벽과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넣는 것, 겨울에 솜이 많이 들어있는 방한복을 입는 것, 보온병에 따뜻하거나 차가운 물을 넣어 보관하는 것은 모두 단열을 이용한 예시들이다. 보온병은 단열을 위한 여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이중막에는 전도를 차단하고 이중벽과 벽 사이 진공 상태의 공간을 이용해 전도와 대류를 차단하며 은도금된 안쪽 벽은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자, 이번 수업은 열량과 비열에 대해 알아보자. 열량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위는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사용한다. 물체는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질량은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의 질량과 가한 열량을 다르게 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했을 때 같은 질량이지만 가해준 열량이 더 큰 나아가 가보다 온도가 더 많이 변하며 같은 열량을 가했지만 질량이 작은 나아가 다보다 온도가 더 많이 변한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kcal per kg 도씨를 사용한다.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물질의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ABC 물질의 비열이 다음과 같을 때 같은 질량의 ABC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비열이 작은 C의 온도가 가장 많이, 비열이 큰 A의 온도가 가장 적게 변한다. 만약 같은 질량의 D와 E를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면 같은 시간 동안 D와 E의 온도 변화 B는 30대 10, 즉 3대 1이고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하므로 비열의 B는 1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는 cm ΔT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열량이나 비열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Q는 열량, C는 비열, M은 질량, ΔT는 온도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질량이 3kg인 물체에 18kcal의 열량을 가했더니 물체의 온도가 10도씨에서 40도씨로 변했다고 할 때 이 물체의 비열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Q는 cm ΔT에서 열량 Q는 18, 비열은 그대로 C로 두고 질량 M은 3, 온도 변화 ΔT는 40 빼기 10이므로 물체의 비열 C는 0.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비열에 의한 현상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으므로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이용에서 자주 등장한다. 해안지역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 것,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해당하는 일교차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에 해당하는 영교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 사람 몸은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부 온도가 급격히 변해도 체온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은 비열에 의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들이고, 보일러나 자동차의 냉각수, 찜질팩에 비열이 큰 물을 사용하고 비열이 큰 뚝배기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으므로 약한 열을 가해 천천히 조리하는 음식에 사용하고 비열이 작은 양은 냄비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으므로 라면처럼 빨리 끓여야 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비열을 이용하는 예시들이다. 해력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육지는 바다에 비해 비열이 작으므로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따라서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고 따뜻해진 육지 위의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생긴 빈자리에 바다 위의 공기가 이동하므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부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가 빨리 식으므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 공기가 상승하면서 생긴 빈자리에 육지 위의 공기가 이동하면서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부는 육풍이 분다. 자, 이번 수업은 열팽창에 대해 알아보자. 열팽창은 열에 의해 물질의 길이와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속도가 빨라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금속 목대를 가열하면 길이가 길어지고 반대로 냉각시키면 길이는 짧아지며 중간에 구멍이 뚫린 금속 원반을 가열하면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이 모두 커진다. 물질의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하는 정도도 커지며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한 정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열팽창한 정도가 커진다.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를 말하며 온도가 변하면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 온도 조절 장치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쪽에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아래쪽에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을 붙여놓은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위쪽의 금속은 많이 늘어나고 아래쪽의 금속은 적게 늘어나므로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고 반대로 냉각시키는 경우에는 위쪽의 금속이 더 많이 수축하므로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여름철에 전깃줄이 늘어지는 것이나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깨지는 것은 열팽창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들이고 다리나 철로의 임새 부분에 틈을 만드는 것이나 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것, 알코올, 수은이 열팽창하는 것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 잘 열리지 않는 유리병 뚜껑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은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시들이다.